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성능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회귀 모델을 적합시킨 후에는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의 데이터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계수 R제곱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면 R제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 R제곱, 예측 R제곱과 같이 수식어가 붙어있는 R제곱 값들이 같이 분석되어 나와서 갸우뚱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R제곱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R제곱 값을 제대로 구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선형 모델을 적합시킨 후에는 반드시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형 회귀는 적합성과 모든 데이터 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정식을 계산하여 적합도를 확인합니다. 관측값과 모델의 예측값 간의 차이인 잔차가 작고 편향되지 않은 경우 모델은 데이터에 잘 적합한다고 평가합니다. 적합도에 대한 통계적 척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잔차 그래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차 그래프를 확인 시에 잔차 그래프가 원하지 않는 잔차의 패턴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데 분석 결과를 숫자로 보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회귀 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가정 확인을 위해 잔차 그래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그래프의 패턴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형성 문제, 등분산성 문제, 독립성 문제 그리고 정규성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에서 종속 변수는 오차항의 가정을 그대로 따르므로 잔차 분석만으로 충분합니다. 잔차 분석의 첫 단계는 잔차의 산점도를 그려 추정된 선형 회귀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 세트에 적합한가 또는 적합하지 않은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산점도가 왼쪽에 예시한 것과 같은 특별한 형태를 보이면 추정된 선형 회귀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 세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잔차 그래프를 통해 회귀 분석의 가정 확인 통과 후에는 회귀 분석 결과로부터 구한 숫자로 된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적합성 관련 통계량을 확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R제곱 값은 분석 중인 데이터가 회귀선에 얼마나 가깝게 적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측정값입니다. 회귀 모델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결정계수 R제곱은 데이터 세트가 적합 회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통계적 척도입니다. 결정계수 R제곱의 수식을 살펴보면 SSR 값을 SST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ST는 데이터의 Y값에서 Y평균을 마이너스한 총 편차의 제곱합을 나타내며 SSR은 데이터의 Y의 값에서 Y평균을 마이너스한 설명되는 편차의 제곱합을 나타내고 SSE는 데이터의 Y값에서 Y의 값을 마이너스한 설명 안 되는 편차, 즉 잔차의 제곱합을 나타냅니다. 결정계수 R제곱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면 결정계수가 1에 가까워집니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흘러내리듯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산점도를 상상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산점도를 뛰어넘어 회귀 분석까지 대입하여 새로운 별자리를 찾는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상을 만화로 표현한 작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R제곱 값이 0.06인 별자리를 상상하면서 새로운 별자리를 찾는 것보다 산점도에서 상관관계의 방향을 추측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 선형 회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신이 상상한 별자리, 강아지를 목줄로 채워 산책하는 넥스토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정말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이제 R제곱 값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회귀계수가 실제 매개변수의 추정치라는 생각에 익숙하지만 R제곱도 추정치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R제곱은 본질적으로 샘플 기반에 편향된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의 추정치는 너무 낮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 표본을 올바르게 수집하면 표본 평균은 모집단 평균에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편향된 추정치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 경우의 추정치는 체계적으로 너무 높거나 낮으며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실제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나타내는 0점 조정이 잘못된 체중계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R제곱의 편향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편향이 R제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낮은 R제곱 값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일까요? R제곱 값이 낮아도 괜찮은 경우로서 인간 행동을 예측하려는 모든 분야는 R제곱이 50%보다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R제곱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높은 R제곱이 반드시 모델이 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R제곱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제 영역 지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R제곱은 얼마나 높아야 할까요? 선형회귀 모델의 주요 목표가 예측 변수와 응답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R제곱은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유효한 해석을 허용하기 위해 특정 값일 필요는 없습니다. R제곱과 예측 변수와 응답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예측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예측 변수의 변화가 응답 변수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 R제곱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회귀 모델을 올바르게 지정하면 R제곱 값은 예측 변수와 응답 변수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변수 x와 응답 변수 y 간의 관계를 y=2x로 가정하고 x에 대한 p값이 유의하다면 x의 1단위 증가는 y의 평균 2단위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며 R제곱 값이 25%인지 95%인지에 관계없이 정확합니다. R제곱이 얼마나 높아야 할까라는 질문은 이 맥락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낮은 R제곱은 중요한 예측 변수를 부정하거나 해당 계수의 의미를 전혀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R제곱은 유효한 해석을 허용하기 위해 특정 값일 필요는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세트가 회귀 분석에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R제곱 대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 모델에 대한 건전한 근거가 있고 결과가 이론에 부합하는가? 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 잔차 그래프 및 기타 회귀 분석 과정이 좋아 보이는가? P값과 회귀 계수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제곱은 얼마나 높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선형회귀 모델의 주요 목표가 응답 변수의 정확한 예측을 생성하는 것이라면 R제곱 값이 문제가 됩니다. 예측은 허용 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일 예측 값만큼 간단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예측은 오차가 적습니다. R제곱 값이 낮을수록 모델에 더 많은 오차가 있음을 나타내며 낮은 R제곱 값은 부정확한 예측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제곱을 사용하여 예측에 충분히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제곱이 얼마나 높아야 할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시한 R제곱 대신 확인해야 할 4가지 사항과 함께 요구사항에 대해 예측 구간이 충분히 정확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R제곱의 2가지 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델에 너무 많은 예측 변수와 고차 다항식이 있는 경우 데이터에 이미 노이즈를 모델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모델의 과적합으로 알려져 있으며 R제곱 값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높고 예측 능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측 변수를 모델에 추가할 때마다 R제곱 값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항이 있는 모델은 단순히 더 많은 항이 있기 때문에 R제곱 값이 커져서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기한 R제곱의 두 가지 추가 문제점 중에서 모델의 과적합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예측 R제곱을 구하면 볼 수 있는 예측 구간은 지정된 예측 변수 설정에서 새로운 관측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측 구간은 평균 예측 주변의 허용 오차를 설명하며 예측 구간이 좁을수록 더 정확한 예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응답 변수 체지방 백분율에 대해 회귀 분석을 통하여 최적 회귀선으로 표현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 예측 R제곱은 74.14%로 R제곱 76.06%에 가깝기 때문에 모델은 유효한 예측을 제공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측 값에 대한 체지방 백분율의 예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BMI 값으로 20을 적용한 경우의 예측 값을 구해보면 체지방은 19.5에서 33.6%까지의 예측 구간을 생성합니다. 즉, 이 범위에 새로운 관찰 값이 포함된다고 95% 확신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제 영역의 지식, 규격 제한,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사용하여 예측 구간이 필요에 맞게 충분히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접근 방식은 모델의 정밀도를 직접 평가하며 임의의 R제곱 값을 컷오프 포인트로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예측 R제곱 값은 원본 데이터 범위에서 회귀 모델이 새 관찰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나타내지만 새 관측치에 대한 유효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적습니다. 예측 R제곱의 수식을 살펴보면 1- 프레스 값을 SST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ST는 총 편차의 제곱합을 나타내며 프레스는 예측 잔차 제곱의 누적 값입니다. 예측 R제곱의 주요 이점으로는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으며 R제곱보다 훨씬 낮은 예측 R제곱이 표시되면 모델의 항이 너무 많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예측 R제곱 값과 R제곱 값을 비교해보면 예측 R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며 항상 R제곱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납니다. 과적합 모델 및 예측 R제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미래 시장 조건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회귀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발하는 모델의 R제곱이 87.39%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예측 R제곱 값이 52.62%로 떨어지면서 이는 과대적합된 모델을 가리키고 모델이 기존 데이터를 적합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새 관측치를 잘 예측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제기한 R제곱의 두 가지 추가 문제점 중에서 예측 변수를 모델에 추가할 때마다 R제곱 값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 R제곱 값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수정 R제곱 값은 모델에서 서로 다른 개수의 예측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수정한 R제곱 값으로 표현하며 쓸모없는 변수들을 더할수록 수정 R제곱 값은 계속 줄어듭니다. 수정 R제곱의 수식을 살펴보면 SSE를 표본 개수에서 예측 변수의 개수를 마이너스한 값으로 나누어준 결과값을 SST를 표본 개수 -1로 나누어준 결과값으로 나누어준 전체 값을 1에서 마이너스에 주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본 개수가 200개 이상이면 R제곱과 수정 R제곱의 차이가 적지만 표본 개수가 200개 미만이거나 예측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R제곱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R제곱 값과 R제곱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정 R제곱은 새 변수가 우연히 예상되는 것보다 모델을 더 많이 개선하는 경우에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예측 변수가 우연히 예상보다 적게 모델을 개선하면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수정 R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며 항상 R제곱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최량 부분 집합 회귀 분석, 출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R제곱이 정점에 도달한 다음 감소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R제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3개의 예측 변수만 포함할 수 있으며 너무 복잡한 모델은 개수 추정치 및 예측 값의 정밀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더 크므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R제곱 및 예측 R제곱에 대한 결론입니다. 모든 데이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동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행하게도 R제곱은 이 자연스러운 한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높은 R제곱 값을 쫓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예측 변수를 포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더 높은 R제곱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 정확도 감소, 예측 능력 감소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수정 R제곱 및 예측 R제곱 모두 모델의 예측 변수 개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수정 R제곱을 사용하여 예측 변수 개수가 서로 다른 모델을 비교합니다. 또한 예측 R제곱을 사용하여 모델이 새 관측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모델이 너무 복잡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은 강력하지만 그 힘에 현혹되어 현명하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선형 모델을 적합시킨 후에는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잔차 그래프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잔차 그래프가 원하지 않는 잔차의 패턴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분석 결과를 숫자로 보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회귀 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정계수 R제곱을 확인합니다. 회귀 모델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결정계수 R제곱은 데이터 세트가 적합 회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통계적 척도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R제곱도 샘플 기반에 편향된 추정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측 R제곱으로 예측 구간 및 정밀도를 점검합니다. 예측 R제곱 값은 원본 데이터 범위에서 회귀 모델이 새 관찰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나타내지만 새 관측치에 대한 유효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적습니다. 수정 R제곱으로 데이터 개수의 적절성을 점검합니다. 수정 R제곱 값은 모델에서 서로 다른 개수의 예측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수정한 R제곱 값으로 표현하며 쓸모없는 변수들을 더할수록 수정 R제곱 값은 계속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